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 진짜 너무너무 기다리던 차량이었거든요. X5 502. 그냥 X5가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2. 진짜 완전 초기대 중이었던 차였는데 드디어 탈 수 있게 됐군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트 포지셔닝에서 텔레스코픽이 차지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일단 먼저 쫙 빼볼게요.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거의 사이드 볼스터에다가 팔꿈치를 붙이고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텔레스코픽이 나와주는 거,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포지셔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난방 꺼. 더워. 다행히 X5 502도 지금 보면은 ID 8.5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오늘 뿐만이 아니라 일렉트릭 모드로만 돌아다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잠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키긴 하겠지만, 가끔 가다가 얘를 키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100%로 충전이 되어 있거든요. 100%로 충전이 되어 있는데 98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거 믿지 않죠. 왜냐하면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언제나 표시되는 주행 가능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몇 번을 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 차량으로만 차량을 지금 타고 돌아다니려고 끌고 나왔고요. X5 502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기로 29.7kWh의 그로스 배터리를 갖고 있고, 무려 25.7kW인가? 네트 배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미니 일렉트릭에 준하는 그런 배터리 용량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용량을 쓸 수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 X5 아닙니까? 제가 X5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X5는 거의 유일하게 기름차를 줘도 탈 것 같은 그런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약간 오바다. 기름차는 줘도 안 타요. 402는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X5 502는 진짜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얘는 기름차와 하이브리드가 겸비된 전기름차 끝판왕, 현존하고 있는 전기름차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사실 XM이라고 하는 끝판왕이 있기는 하지만 XM의 전기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6기통의 아주 대중적인 313마력인가 내는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고, 한 200마력의 200Nm 정도의 토크를 400Nm인가? 아무튼 전기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 파워와 내연기관의 파워가 그대로 다 접목이 되어 있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기름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차량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차량을 갖다가 전기차로만 돌아다닐 거고요. 전기 X5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릴 리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X5 502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BMW의 전기름 끝판왕 X5 502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차량이에요. 전기 모터 파워를 구동하고 내연기관 엔진 파워를 같이 구동하는, 정말 이 두 가지가 시스템 마력으로 컴바인 되어가지고 400마력이 훌쩍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퓨어 M 혹은 M 디비전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파워를 내는, 그런데 전기 모드로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연기관 모드로만도 움직일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PHEV 차량들 중에서도 탁월한 성능과 탁월한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기 모드로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워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약간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지금 남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가 항상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이 구간 중에 하나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구간에서도 2.5톤 가까이 되는 X5 502를 전기 모드로만, 전기 모터 파워로만 돌아다니기에도 아무런 부족함과 아쉬움이 없는 그런 파워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연기관의 엔진 파워를 전혀 쓰고 있지 않거든요. 전기 모드로만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오히려 부담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파워가 남아 돌아서
야, 역시 전기 모터는 2.5톤의 무게를 갖고 있는 차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200마력 정도만 되는 모터 파워만 갖고도 충분히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걸 이제 반증해보면요, 2.4톤, 2.5톤 정도 되는 EV6를 200마력대의 모터만으로 움직이는데도 사실 그 움직이는 데 자체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 센 파워, 더 좋은 토크, 마력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 200마력대의 모터만 갖고도 일상적인 주행 영역 그리고 운송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200마력의 전기 모터만 갖고도 일상적인 주행, 일반적인 운송수단으로서만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뭐가 다르냐, 일단 6기통, 그냥 6기통도 아니야, 그냥 내연기관도 아니야. 실키6에 터보 6기통 엔진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되게 완성도가 높은 내연기관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모터만으로도 하나의 전기 차량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파워트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려 복합적으로 추가가 되니까 489마력에 700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그런 시스템 파워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M 디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차량으로 거듭나 버렸단 말이에요. 489마력? 예전에 X6 M50D를 잠깐 이렇게 타본 저로서는 380마력만 되고 500Nm 정도의 토크만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나타내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체감했던 그런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은 와, 이거 모터 파워만으로도 이렇게 추월까지 할 정도로, 이 큰 차량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돌아댄 정도로, 지금 진짜 엔진 개입이 1도 없었어요. 한 방울의 기름도 쓰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승차감에 이 정도의 주행 질감을 보여준다고요? 와, 지금 전기 모터만으로 다니고 있다고요?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전기 모터 파워가 내연기관에 붙든, 이런 전기 모터가 무게가 붙든, 그냥 전기 모터 파워, 배터리 파워는 진리입니다. 그냥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런 차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냥 모터 파워는 진리예요. 진리. 매끈하죠, 조용하죠, 힘세죠, 엑셀러레이터 밟자마자 바로 최대 토크 튀어나오죠. 와, 기름차에 붙여놓으면 PHEV 대 모터 파워, 2개 붙으면 듀얼 모터 대 3개 붙으면 트라이 모터로 모델의 스플레드 같은 미친 차량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X5 정도의 이런 느낌, 이런 승차감, 이런 스티어링 휠의 핸들링 가능성, 엑셀러레이터의 파워까지 모든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파워의 반이 뭐야, 3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행 성능과 운행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얘는 GF 8단 미션에 딱 달라붙어 있는 전기 모터 파워가 구동 계통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전기 파워이기 때문에 차량의 밸런스에도 굉장히 좋고요. 마치 전기 모터를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 와, 지금 소리가 전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매끈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어떤 차량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 오히려 되게 파워풀한 주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내 안에서는. 참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터 파워는 그냥 진리라고 규정을 짓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내관을 둘러보자면요, 이 차량은 그냥 일반적인 X5 M60i와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휠이 21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22인치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너무 오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21인치도 작은 휠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X5, X6를 타고 돌아다녔을 때 21인치, 20인치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의 20인치를 껴놔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얘는 뒤쪽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295가 들어가 있고 앞쪽은 265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긴 거는 다른 X5 M60i와 다를 거는 없습니다. 앞쪽에 그릴도 블랙 그릴로 되어 있고요, 양옆에 M 스포트 패키지의 범퍼 라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꾸며지는 것도 다 그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되게 멋져요. 휠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휠입니다. 예전에 M60i 휠보다 21인치 지금 현재 끼워져 있는 이 휠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완성도도 높을 뿐더러 이 차량 정도면 21인치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통통해요. 뒤에는 35, 앞에는 40
가공 편평비가 적용되어 있는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적당한 승차감 면에서도 아주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가 채택되어 있고요. 얘는 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친구란 말이죠. X5 M60i는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X6 M60i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X6 M60i가 생긴 것도 훨씬 예쁘고 정말 제 스타일이긴 한데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X 시리즈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진짜 승차감도 너무나 좋고요. 고급감 있는 슉 업소빙도 되게 잘해요. 충격 흡수를 정말 고급스럽게 잘한단 말이에요. 특히 X7, X6, X5급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탁월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SUV, 스포츠 SUV, 오히려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들보다도 훨씬 더 스포티한 움직임도 보여줄 뿐더러 거기에 더해가지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고급스러운 댐퍼 세팅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X6 M60i의 승차감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X5 502의 승차감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세상 승차감입니다. 최고급. 그래서 제가 이 승차감을 하다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SUV를 딱 타면은요 좀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 승차감을 느껴보지 않으시고 정말 최상의 SUV의 승차감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정말 최상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내외관 리뷰하다 갑자기 이렇게 승차감으로 넘어와 버렸냐? 얘는 사실 내외관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외관에서 보여지는 단순하게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A필러 하측에 붙어있는 플러그 충전구만 빼고는 X5 40i 혹은 X5 M60i와 외관적으로 차이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인익스테리어 다 똑같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바깥쪽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 바로 승차감으로 넘어가고요. 승차감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극락이에요. 극락. 진짜 이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량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이다스를 켜놨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뒷좌석의 승차감, 앞쪽의 승차감 모든 부분들이 다 최고의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고급지면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데도 있어서 매우 안정적으로 돌아다가는 이런 쉐시의 느낌, 강성, 서스펜션의 댐퍼의 세팅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매우 고급스러운 SUV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내연 기관을 지금 전혀 쓰고 있지 않잖아요. 기름차로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기차 삐까츄들한테도 매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배터리 25.7kWh의 배터리를 풀로 다 쓰고 돌아다녀도 하루를 다 돌아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큰 배터리 용량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서만 써도 이 차량은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런 차량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죠. 제가 알고 있기로 벤츠에서 드디어 이번에 나오는 GLE 쿠페가 이 차량보다 딱 하나 유일한 장점을 하나 더 갖고 출발을 했다는 점이 되게 저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충전을 지원을 하는데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해요. 플러그로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유일무이하게 아마 거의 50kW급인가?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차량은 진짜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벤츠임에도 불구하고 외관도 외관이고 파워트레인도 파워트레인 나름이지만 유일하게 GLE 쿠페 402인가? 그 친구가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지금 현재 이 X5 502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드로만 140km의 속도를 지원하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전기 파워를 갖고는 있지만 정말 유일하게 하나의 단점은 얘는 7kW급의 완속 충전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25.7kWh 정도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은요 이제는 급속 충전을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유일하게 벤츠에서 그거를 지원을 한다고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벤츠의 EQ 시리즈들의 전장류 특히나 전기 모터 쪽 충전 시스템은 좀 믿지를 못하겠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것에 일단 박수를 보내고요. 검증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X5 502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그냥 제가 단점으로 하나 딱 찍고 넘어가고 싶은 게 급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이 부분 빼고는 다른 차량들은 지원하지 않는
진짜 이 전기 파워만으로 돌아다니는 이 모터 파워가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마 오늘은 전기 모드로만 돌아다녀도 배터리 반도 못 쓸 겁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하는 건 거의 첫인상 리뷰고, 차량으로 제가 기획하고 있는 지금 현재 리뷰가 25.7kWh의 배터리로만 몇 킬로미터를 돌아다닐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제가 뺑뺑이를 돌아볼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기름 차량의 장거리 챌린지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X5 502로 동계 차박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모터, 내연기관 파워, 시스템 마력을 총동원한 파워풀한 스포츠 주행도 한번 해볼 거고요. 얘는 엑셀러레이터를 이렇게 끝까지 밟으면 그때까지도 기름을 안 써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딸깍 누르면 이제 그때는 엔진이 확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전기 모드로만 파워풀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진짜 일상적인 주행 영역원에서는 부족함을 1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고 매우 민첩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드라이빙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좀 많이 세려 밟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모터파워한테는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전비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로 한 25분 정도 돌아다니고 있고 12.6km, 12.7km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킬로와트 시당 3.1km 정도의 전비를 보여준단 말이죠. 일반적인 전기 차량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전비가 썩 좋은 전비는 아니죠.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파워풀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은 없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요. 승차감은 아까도 계속 제가 찬양을 하면서 왔지만 진짜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아. 첫인상을 볼 거니까 스포트 모드에다 한번 놔둬 볼게요. 스포트 모드에다가 딱 두면은요, 아주 좋은 승차감에서 탁탁탁탁 하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쇼크가 나름대로 막 올라오는 이 느낌이 들면서 꽤나 단단하게 셰시가 잡아주는 그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꽤나 많은 롤을 허용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쫀득쫀득한 이런 느낌으로 서스펜션이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나고요. 장난 아니다. 500마력급 정도의 컴바인된 시스템 파워가 괜히 나는 게 아니군요. 깜짝이야. 제가 되게 공교롭게 방금 전에 제네시스의 GV80 쿠페를 타고 돌아다녔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리고 걔가 415마력의 시스템 마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걔도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갖고 있는 415마력짜리 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지금 파워와 직각성을 보여주고요. 움직임도 굉장히 되게 날카롭습니다. 아니, 이 큰 차가 이렇게 움직여줘. 거기다가 승차감도 너무 좋고요. 얘는 그 친구보다 살짝 더 날카롭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약간 그래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꽤나 많은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마진값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고 아주 BMW 특유의 8시리즈나 5시리즈급 이런 친구들의 날카로운 쉬어 드라이빙의 느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 SUV 치고는 날카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거 M모드에 놔두고 다닐 필요가 없어. 나는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얘는 일렉트릭 모드로 돌아다녀야 집 면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저는 iX5가 안 나온 게 한탄스럽고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BMW에는 iX xDrive 50이라고 하는 매우 좋은 대체제가 있지만 생긴 거는 솔직히 저는 얘가 훨씬 더 제 취향이란 말이죠. 그냥 지금 또 전기 모드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일렉트릭 파워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승차감 너무 좋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파워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에이다스까지, 거기다가 깜빡이를 이렇게 집어넣은 자동 차선 변경까지, 거기다 ID 8.5가 들어가 있는,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PHEV 전기름 차량들의 마지막 완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이 차량은 깔 게 없어요. 컴바인된 시스템 마력으로 스포트 주행을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전기 차량 모드만으로 돌아다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좋은 승차감과 아주 매끈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링의 느낌, 셰시의 강성, 서스펜션의 느낌, 쇼업소버의 느낌,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진동의 이런 상쇄력, 시트 포지셔닝, 실내 고급감, BMW의 가죽 냄새. 얘는 진짜 깔 게 없다. 깔 게 없어. 심지어 소재의 고급감부터 시작해서 에이다스의 완성도까지, HUD. 얘는 진짜 깔 게 없다. 어떡하냐? 만약에 돈이 있으신데 그냥 순수 전기차는 싫어. 그렇다고 해서 요즘같이 저물어가는 내연기관의 시대에서 퓨어 내연기관을 사기에는 부담이 돼.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은데 하이브리드는 너무 맹맹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랬을 때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최강 차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X5 502는요 전기차 삐까추도 만족을 시키면서 내연기관을 타고 계신 분들한테도 만족을 시키면서 파워풀한 주행을 하는 스포츠 주행러들한테도 만족을 시키면서 SUV 가족차로서 움직일 수 있는 5명이 정말 럭셔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SUV 스타일의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거기다 액티브 투어러, 그랜드 투어러, 최근에 느끼는 빠르면서 멀리 파워풀하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란 투리스모 있잖아요.
그랜드 투어러의 면모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 차량만으로 풀로 파워를 이렇게 내가지고 돌아다녀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가속 페달,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고 지금 파워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엔진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진짜 만족스럽고 감동스럽네요. 예전에 느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BMW의 5530이나 i8이나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완성도가 단단해지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심지어 X5 452보다도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더 많아진 배터리의 잔량, 용량 이런 부분들 덕분에 여태까지 경험해봤던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 심지어 XM보다도 더 좋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XM은요 같은 BMW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8기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메인터넌스 비용이라든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친구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엔진 파워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8기통이람, 솔직히 4기통 2000cc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파워트레인과 시스템 마력을 갖고 있는 볼보의 XC90 리차지 T 그 모델도 제가 굉장히 극찬을 했지만 그 차량도 진짜 좋은 차량이거든요. 차량보다 훨씬 좋아요. BMW X5 502는 그야말로 끝판왕입니다. 더 보스라고 하는 닉네임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정말 PHEV계의 끝판왕입니다. 그냥 이만한 전기름 차량을 아마 경험해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은 그냥 한번 타보시면 전기차 피카츄도 이 정도로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데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전기름 차량은 없다. 기름차가 필요 없는데 이 정도면? 기름차가 필요 없단다. 이 정도면 엔진이 필요가 없는데? 엔진이랑 미션 뭐하러 넣어놓냐.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승차감이 말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전기 모터로만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거기다 MVH도 끝내줘. 얘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서스펜션의 세팅, 댐퍼의 세팅감, 셰시의 강성, 스티어링 휠의 고급감, 이 차체를 컨트롤하는 이 차체의 거동성, 이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시켜놓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기 모터 때려박고 7K6 인라인 6기통 엔진 다 때려박고 거기에 브레이크 성능까지 때려박아 넣어놓고 이런 승차감 에어 댐퍼까지 집어넣어. 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그냥 제가 이렇게 오바 떠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X5 502는 그냥 이거 나도 되게 사고 싶다 이거 진짜. 와 제가 최근에 모델 S 플레드를 구입하고 난 이후에 뽐뿌가 오는 차량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i5 M60이 일단 엄청 되게 공교롭게 2개가 BMW네. 그리고 X5 502 그리고 기아의 EV9 마지막까지 고민해. 진짜 마지막까지 모델 S 플레드와 각축전을 벌였던 EV9, X5 502, i5 M60. 와 이거 3개 차량은 계속 뽐뿌가 끊이질 않네요.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은 모델 S 플레드와 EV9 조합 혹은 모델 S 플레드와 X5 502 조합으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는 전기차 피카츄니까 EV9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X5 502는 진짜 승차감이랑 운전하기 좋은 사이즈, 공간감에 대한 여유로움, 럭셔리함, 외관의 고급감, 승차감, 서스펜션과 셰시 플랫폼의 차체 강성에 대한 컨트롤, 차체 강성에 대한 컨트롤과 댐퍼 세팅이 와 진짜 끝내줍니다. 내가 봤을 때는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네. 그냥 이 차량은 제가 너무 찬양을 했으니 단점 2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25.7kWh의 이 대용량 배터리잖아요. 진짜 대용량이란 말이에요. 저는 얘를 갖다가 한번 차박을 해볼 건데 이걸로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 배터리를 그냥 완속 충전만으로 충전을 한다? 이건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옛날에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모드가 있었어요. BMW가 인버터 기술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탁월한 인버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00km를 돌아다니면 거의 100%가 충전이 될 수 있는 거의 1:1 비율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 기능을 빼먹었어요. 일렉트릭 모드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는 홀드 모드가 유일할걸요? 네. 배터리 홀드 모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74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배터리를 그냥 홀드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능만 있지 0%가 됐을 때, 배터리가 0%가 됐을 때 다시 100%까지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배터리 충전 기술이 추가되어 있지 않는다. 그리고 또 배터리에 관련하여 많은 옵션들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배터리에 관련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현재로 봤을 때 현존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끝판왕이라는 거지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이것저것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보완이 되어야지 진짜 루파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더해서 배터리 모드만으로 돌아다녔을 때 전비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배터리에 관련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거는 얘가 1억 중반대가 되는 굉장히 럭셔리한 차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본 트림에 대한 부분, 인테리어의 소재적 아쉬움, 끝판왕격인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만 카본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안마 시트가 빠졌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안마 시트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없어요. 얘는 그냥 통풍 시트라도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통풍 시트만 들어가 있는 소재적 고급감과 소재적인 아쉬운 부분과 빠진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 바워스 앤 윌킨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아쉬운데 요것만 나중에 더 최적화가 돼가지고 X5 502 파이널 에디션 막 이런 거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iX5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X5의 이런 느낌, 세팅감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순수 전기 i5 M60처럼 iX5 M60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러면 X5 502의 여러가지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고 진짜 PHEV 차량 중에서 이 정도의 완성도를 느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지금 떠들었는데 이 차량은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PHEV 차량입니다.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실 수 있는 분, 혹시나 이 차량을 시승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전기 차량 모드로만 한번 돌아다녀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밀이었습니다.